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신율이고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일본 도쿄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들? 네, 방금 전 일본 텔레비전 뉴스에서 TBS 뉴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에 있어서 합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속보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셔틀 외교 재개에 있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방금 전 뉴스가 떴습니다. 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두 차례 저녁 먹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거친 만찬인데. 네. 도쿄 시내에서 1차 만찬을 한 다음에 일본 유명 경양식집에서 2차 만찬을 이어갈 예정인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의 국가 원수가 왔을 때 이렇게 일본 총리가 시내 일반 음식점에 이렇게 그 외국 국가 원수를 모시고 가서 같이 저녁 먹는 경우가 있었나요? 일본에는 자주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아,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암살된 아베 전 수상이죠. 총리가 총리 시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스시집에서 초밥이죠. 생선 초밥집에서 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식당. 그 스시집도 노포입니다. 오래된.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므라이스하고 스키야키인가요? 1차 만찬이 긴자에 있는 스키야키 집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만찬은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듯이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전문점인 렌카데이라는 음식점입니다. 근데 그 두 차례 저녁 먹는 것도 쉽진 않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 오므라이스 이게 좀 메뉴가 특별한 건가요? 오늘 밝혀진 사실인데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아수타로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여담으로 일본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이 오므라이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때 일부러 손님 대접을 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긴자의 유명한 128년 된 렌가테이죠. 그 음식점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모시게 됐다고 그럽니다. 유재순 대표께서도 여기 가서 식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가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오므라이스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사실은 서민 음식인데 집에서 자주 해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외식한다 그러면 야끼니쿠라고 그러죠. 불고기라든가 갈비 이런 것을 먹지 오므라이스를 외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긴자에 있는 렌가테이라는 오므라이스 전문점은 128년 된 노포로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맛있는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야끼, 이건 굽다는 거고 니꾸는 이제 고기죠. 구운 고기. 알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들이 다양한데 대화 테이블에 어떤 의제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좀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로 2018년도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세계 부품 중요 부품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가 세계 국제무역기관에 WTO라는 국제기관에 제소를 했었는데요. 좀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제소를 취하하고 그에 대응해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음 순차적으로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화이트리스트 부활은 아직 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 순차적으로. 자, 네. 그리고 우리 국내 여론이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논란이거든요. 상당히 국내에서 당연히 뭐 예상하시겠지만 분위기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만일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 과연 우리 정부의 강제 등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서 호응 가는 조치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본 국내 분위기는. 먼저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논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시다 총리의 현재 정치적 성향이 외무장관으로 지냈던 유연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우양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 우익들을 의식해서라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네. 다만 윤 대통령도 국내에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 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화답으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정도의 의견 표명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익이 기시다 총리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군요. 우익들이 제안을 한다기보다도요, 현재 기시다 총리의 정치 성향이 아베 전 총리보다도 더 강경한 우양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41%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방위비 증액도 했지 않습니까? 기시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으로서는 평화 쪽으로 가는 정책보다는 전쟁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본 국민적 여론도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양호 행보를 계속하죠? 과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 정책보다도 전쟁 쪽에 가깝게 가는 것은 어제 일본 기자들을 만나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본은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팽배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한반도의 전쟁이 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비, 방위비 증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65%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소미아 부활과 한일 양국 간의 안보 대화 그리고 한미일 군사 전략적 연대 강화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동해에 발사되었던 것처럼 가능한 한국 정부와 공조를 이뤄서 북한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전망이 어떻게 일본 국내에서 나오고 있죠? 네,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지소미아와 정상화는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는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당사국인 한국을 무시하고서는 미국이 제 아무리 다각적인 협조를 일본에 한다고 해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의 군사적, 전략적 정보 교환과 공유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그럽니다. 경제 문제도 이제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출 규제는 해제가 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아직은 좀 이제 순차적이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기시다 총리도 우리나라에 올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되면은 화이트리스트가의 복귀가 가능할까요? 그 전에 화이트리스트 부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도가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오는 5월에 있을, 삿포로에서 있을 G7 윤 대통령 초대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달려 있고요. 그 이어서 올해 여름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일정 조율이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의논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경제 문제 있어서는 일본 정부도 화이트리스트는 뭐 100% 거의 100% 부활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국내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공동 성명은 없고 공동 기자회견만을 한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그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좀 전입니다. 일본 여당 자민당이죠. 현재 한국 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 거센 항의 데모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자민당 여당 간부들이 한국 내 반발을 의식해서 기시다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바로 좀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또한 일본 쪽에서 알려지기로는 공동 성명을 작성하기에는 그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고요. 실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제3자 배상안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한국 내에서는 피해자이자 원고들이 강경하게 제3자 배상안을 반대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아니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결론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지소미아의 부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 동원 배상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순차적으로 그 해결할 문제여서 이래저래 도출된 결론, 즉 공동 성명서에 담을 내용이 없어서 대신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양국이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